윤 대표님, 예. 지난 16일 날 대표를 사퇴한 예. 한동훈 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이 무한 참사 예. 이 사건을 전후해서 깜짝 예. 이 미디어에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는 28일 날 온라인에 모습을 등장을 했는데 SNS에 오른 거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사퇴하면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거기다가 고맙습니다 하고 댓글을 단 게 이렇게 또 언론에 지금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송영훈 전 대변인이 원래는 친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친한 게다 보니까 보수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럴 때일수록 변방의 보수가 아니라 민심의 중앙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보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뭐 그런 취지의 글을 올린 모양이에요. 거기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단 것을 가지고 한동훈이 정치 복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글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그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그 대변인을 했잖아요. 원내가 아니죠. 그분은 송영훈이라는 사람은 원외죠. 원외. 근데 뭐 대변인이 아무래도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니까 그동안에 대변인들도 다 바뀌지 않겠어요?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상수 대변인이라든가 한동훈 대표 시절에 대변인들은 그렇죠. 싹 물갈이 했죠. 내가 같이 이랬던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에 대한 그 뭐 좋아요도 하고 그 격려도 해주는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나는 아직 살아있다.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잊혀져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떻게 보면 얄밉도록 그런 건 잘하죠. 이슈마다 꼭 뭔가를 내서 계속 국민들이 잊어먹지 않게 하잖아요. 욕도 얻어먹으면서. 그러니까 그 대권 지지도 여론조사할 때 여론조사에서 그렇잖아요. 누구를 지지한다 생각나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신문에 많이 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런데 아마 한동훈 전 대표도 정치에 계속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송영훈 전 대변인의 그런 사퇴의 글에 이 댓글을 단 것은 격려의 차원도 있지만 나도 공감을 하고 있고 사실은 한 전 대표가 사퇴할 때 그 지지자들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무한공항 참사가 나자마자 즉각 이재명이는 내일을 향해 쏴라. 이걸 패러디 해가지고 국민을 향해 쏴라는 그런 SNS 글을 올려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정말 공감이 가는 글을 바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단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게 소방당국이 최선을 다해달라. 이게 맞는 거죠. 그 바로 올렸거든요. 이재명이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내일을 향해 쏴라는 영화 패러디를 올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쏘고 있다고 비난하는 패러디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소시오패스죠.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면에서는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게 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뭔가 좀 이슈마다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 복귀를 계속 꿈꾸고 있지 않나.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공항 참사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한 분이라도 더 구해달라고 하면서 국민 모두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바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최근 들리는 이야기는 뭐 집에서 성찰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뭐 측근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전화해서도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은 뭐 들리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낼 거였다면은 나는 시작도 안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끝내지 않겠다. 대표 사퇴할 때 그 지지자들한테 했던 얘기하고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히 뭐 한 전 대표도 그런 것 같고 친한계들도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히 도로 친윤당이 돼버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탄핵의 강도 건너지 못한 채 절연을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저런 국민의힘을 앞으로 선택을 하겠느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런 국민의힘한테 누가 표를 주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데 마침 오늘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서 26일에서 27일인데 뭐 민주당의 지지율은 45.8이고 국민의힘은 30.6으로 한 15% 차이가 납니다만은 그것보단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느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60.4%가 그렇게 돼야 한다, 이루어져야 한다 했고 국민의힘의 정권이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32.3%. 이거 거의 절반 수준 아닙니까? 절반 수준.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국민의힘의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영남 땅으로 완전히 쪼그라드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런 우려들을 지금 뭐 친한계뿐만 아니라 당내 개혁적인 그런 세력들은 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친윤이 딱 장악해갖고 그것도 그 중진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4선, 5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딱 선수를 앞세워가지고 초재선들 입을 딱 틀어 막아버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목소리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국민의힘이 그 탄핵의 강을 건너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는 바른 정당인가요? 그걸로 뭐 탈당되고 그 당 내에서도 그 끊임없는 성찰과 이 반성의 노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탄핵이 뭐가 잘못이냐 뭐 이런 사람들이 당 주도권을 좀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의 강 건널 생각도 안 하다 보니까 아예 계엄의 바다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 국민들은 탄핵까지 당한 대통령이 있는 당 국민의힘을 지지하겠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이 60%가 넘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국민의힘이 정권 연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32.3%인데 그나마 30%나마 남아있는 건 왜 그러냐. 이재명이라는 악당 빌런이 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그나마 30%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출마 못하고 다른 야당의 주자가 나섰다. 그러면 아마 더 떨어질 겁니다. 뭐 32.3%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면은 뭐 1% 하더라도 0.5%라도 0.73%로 윤 대통령은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32.23% 가지고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정권 연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정권 연장률이 32.3%밖에 안 되는 거.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인식들이 친한계라든가 좀 개혁적인 의원들 사이에서는 퍼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한동훈 전 대표마저도 완전히 축출이 돼가지고 맥을 못 쓰니까 지금 쌍권총이 설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 사람들 둘이 다 검사 출신들 아니에요. 검사당이 또 돼버린 거 아닙니까? 뭐 친윤 색깔은 뭐 두 분이 쌍권총이 좀 약하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친윤이 지금 당을 다시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업무 정지인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끊어져야 돼요. 고리가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재탄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끊지를 못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사람들은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징계하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배반자. 그러다 보니까 대선 국면에 갈수록 양측의 갈등은 아마 더 커질 겁니다. 다른 뭐 오세훈 시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의 또 탄핵을 지지했던 사람들하고 갈등이 갈수록 커지겠죠. 그러면 설 자리가 없는데 막 한동훈 대표가 그 갈등의 와중에 다시 한동훈의 자리는 아마 저는 공간은 마련될 거라고 봐요. 하지만은 한동훈 대표조차도 지금 친한계 의원이 20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치고 들어가는 돌파력, 이게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한동훈 대표도 새해 들어서는 네. 뭐 정치 복귀를 정식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뭔가 보수를 쇄신하고 네. 새로운 보수 세력을 일으키는 그런 운동 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몸풀기에 나서지 않겠나 그런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앞에서도 윤 대표님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이 국민의힘의 상당수 사람들은 자통당 그 정광훈 목사 때 경도돼 가지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극우 세력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윤상현 같은 오선 의원이 가가지고 거기서 큰절을 하면서 사과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김민전 이 사람은 완전히 금배지 달더니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그것도 경희대 교수하고 방송 나올 때만 해도 그래도 합리적으로 얘기 많이 하던 사람인데 정광훈 그 집회까지 간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다시 살 길을 다시 찾고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야지 매일 저렇게 부정선거 주장하는 일부 저 수구 세력들하고 손잡으면은 국민의힘은 젊은이들이 아예 외면하는 당이 됩니다. 정말 다시 좀 태어나는 각오가 좀 필요하고 한동훈 대표한테도 좀 과거에 아쉬운 점이 이제 소통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지금도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지 말고 좀 뭔가 국민들하고 아픈 국민들하고 저변을 좀 넓히는 그런 좀 계획을 좀 짰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앞으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옛날에 지금 당장 뭐 나서서 하면은 또 얼마나 또 비판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뭐 새 봄이나 돼야 이렇게 본격적인 활동에 안 뭐 나서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옛날에 이정현 왜 대표 같은 사람은 선거 운동할 때 배낭 메고 전국을 다녔잖아요. 박원순이도 그렇고 김문성이도 그렇고 뭐 손학규도 기르고, 그렇고 뭐 다 그랬죠. 그렇죠. 뭐 민심 속으로 또 민생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거 어떻게 보면 해가지고 뭐 전국 순례들을 했죠. 쇼맨십이긴 하지만은 뭐 그런 모습을 좀 더 보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은 비대위도 정말 좀 개혁적인 인사들로 뭐 한 7명 정도 선임을 한다는데 그렇게 채워가지고 당이 뭐 환골 탈 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변화의 몸부림을 친다 이런 정도는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은 완전히 무덤처럼 조용하잖아요. 과거에는 허다무대 뭐 무슨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지금은 그런 사람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옛날 천막 당사가 얼마나 초라했어요. 박근혜 그 대표 때 그런 식의 좀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너무 안일무사한 거 아닌가.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하다가 우리 뭐 총선 출마하면 그래도 국민의힘을 찍어줄 사람은 있다. 뭐 영남하고 뭐 이쪽은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만족하는 거. 예? 그러다 보니까 저 옛날에 송나라가 거의 인구가 1억 명이었거든요. 근데 거란 몽골은 100만 명 안팎했어요. 거기한테 맨날 쫓겨다니다 망했잖아요. 지금 그런 꼴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원도 좋고 뭐 그 당원들 스펙도 좋고 하지만은 국민들한테 외면받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앉아가지고 한동훈을 결국은 쫓아냈지 않습니까? 친윤 동원해갖고. 그런데 최근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조기 복귀를 그렇게 요청하는 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국민의힘이 도로 친윤당이 돼갖고 어떻게 보면은 보수 반동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니까 이래가지고는 보수가 다 괴멸한다. 그런 위기의식이 작동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론도 과거와는 달리 많은 변화가 지금 새해부터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저는 정치적인 공간은 마련될 거라고 봐요. 기회가 아마 올 겁니다. 내년 중에.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다시 태어나는 한동훈이 돼야죠. 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터미네이터 뭐 한 5번인가 했지만은 난 I will be back, 난 돌아온다 할 때 다른 터미네이터로 돌아왔잖아요. 똑같은 사람으로 안 돌아왔어요. 어떨 때는 사악한 터미네이터, 어떨 때는 그 인류를 구원하는 터미네이터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달라지는 돌아온 장고가
아예 달라진 모습으로 저는 돌아와야지. 예. 특히 제일 부족한 게 소통이거든요. 예. 검사 출신의 한계 소통. 이거가 완전히 바뀌는 한동훈으로 돌아오면은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은 특수부 검사 냄새가 풀풀 나는 한동훈은 희망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모습의 한동훈의 복귀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